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에서 현재 테크니컬 리드로 근무하고 있는 허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진짜 사용자와 함께 진화하는 에이전트 운영기라는 발표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 슬라이드가 꽤 많은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너에서 지금 테크 리더로 근무하고 있고 직전에는 그 카카오 브레인에서 MLE로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라이너에 와서 자이너나 추천 시스템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이너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전까지는 이 형광펜 유틸리티라는 요 기능으로 시작한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라이너를 쓰면서 이제 크롬이라든지 엣지 같은 브라우저에서 수많은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 데이터들을 저희 기업에 이제 남겨주게 되었고,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플라이휠을 굴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최근에 많은 이제 기술 기반 실험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LLM 나오고 나서 이 에이전트 기반의 워크스페이스를 만드는데 좀 중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제품의 지향점은 사용자들의 리서치를 도와주는 어시스턴트를 만든다를 지금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형광펜 유틸리티로 시작했기 때문에 형광펜 유틸리티에 기반한 이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용자들에게 어떤 답변을 줄 때 이 답변된 문서라든지 이 도메인이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 이런 피드백 등 또한 그 릴라이어블 스코어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할루시네이션 관련해가지고 뭐 잘못된 정보로 인한 학습의 저해 같은 것들이 문제로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생성할 때마다 원래 뭐 전체 답변이 어느 사이트에서 나왔다라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답변의 이 문장 단위에 되게 파인 그래놀라한 출처 표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실험적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표 제목에 에이전트라는 그 단어를 쓴 만큼 저희가 이 해당 제품 구현을 위해서 에이전트라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에이전트 기술 자체를 여기서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 릴리안 여행이라는 오픈 AI의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릴리안 여행의 블로그 가보시면은 이 에이전트 관련해가지고 학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라이너는 지금 그 리서처를 위한 릴라이블 AI를 만드는 곳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원천 기술들을 필요로 한데 당연하게 서치 엔진 필요할 것이고, 서치 엔진을 넘어서 아까 피드백 데이터에 기반한 리랭킹 엔진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오토노머스 에이전트가 리즈닝 캐퍼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리즈닝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어떤 답변의 신디사이즈가 가능한 랭귀지 모델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에 산재한 여러 검색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서들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자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그 문서를 업로드해가지고 답변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정형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제 스트럭처 데이터로 만들어줄 것이냐에 있어서 파싱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그 에이전트를 만들 때 저희가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프롬프팅인데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LLM을 사용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하게도 LLM을 활용해서 POC를 수행하는 가장 쉬운 방식은 이제 기획안에 맞게 단순하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하는 것이겠죠. 근데 실제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얼마나 그 어퍼 리밋이 있냐라는 것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실제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잘해도 풀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오픈 AI를 비롯해서 뭐 라마를 제공하는 메타 등에서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죠. 이런 것들을 따르면 우리보다 더 잘 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라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잘 워킹하는 그 핸들링 기법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여러 모델을 활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마다 활용 테크닉이 조금씩은 다를지언정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계속 하다 보면은 엔지니어들이 이제 여러 의문을 낳게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문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산출물이 실제로 이전 프롬프트보다 더 나은 프롬프트라고 확언할 수 있나? 일반화된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혹은 기획자라든지 뭐 메이커들이 이거 고쳐주세요 해서 단순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의문점으로 해서 엔지니어들한테 잘해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블라인드 프롬프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픈 AI 이전에는 데벨로퍼가 코딩하는데 2시간이 걸리고 디버깅하는데 6시간이 걸렸다. 오픈 AI 이후에는 챗GPT가 코드를 5분 만에 해줬는데 디벨로퍼가 디버깅하는데 24시간이 걸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블라인드 프롬프팅의 대표적인 예시인데,
블라인드 프롬프팅이라는 단어가 조금 그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vs 블라인드 프롬프팅이라는 이 아티클 이거 그 클릭커버라는 링크거든요. 이거 눌러 가보시면은 저 파란 줄로 써 있는 게 블라인드 프롬프팅이에요. 미니멀 하거나 혹은 노 테스팅을 가지고 트라이얼 앤 에러를 반복하는 미숙한 트라이얼 앤 에러를 반복하는 과정이 블라인드 프롬프팅이고요. 그리고 프롬프팅에 대한 그 노리지 없이 되게 서비스 레벨로 프롬프팅하는 것도 블라인드 프롬프팅이다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당연하게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테스트를 해라 했죠. 뭐 피터 드러커가 측정할 수 없으면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처음 있었던 것들은 유닛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거였어요. 뭐 당연하게도 LLM을 쓰는 여러 컴포넌트들이 어떤 태스크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것이고 어떤 태스크는 뭐 서머라이제이션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단순하게 제너레이트하거나 뭐 신테사이즈하는 것들도 있을 테지만 여기 예시는 이제 일단 바이너리만 가져왔어요. 이런 것들 가져오면은 적어도 이런 쿼리가 들어왔을 때 어떤 클래스로 분류를 잘 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스코어로 정량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스트 케이스라고 해봤자 거창한 게 아니라 진짜 처음 끝입니다. 상수처럼 되어 있는 처럼 매 돌면서 돌려봤을 때 98% 나왔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그 시작점으로 충분하다라는 배움을 저희는 얻을 수 있었고요. 되게 작은 추가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스코어링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개선 여부 파악이 가능해졌다 라는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후에 시작하게 된 것들이 이제 에이전트 오퍼레이션이라든지 데이터 플라이를 어떻게 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까지 넘어가 본 이 사례인데요. 그 이후에 저희는 이제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드는 지금 제품이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LLM 컴포넌트를 이렇게 스퀀셜 혹은 어떤 식으로든 연결지어가지고 결과값들을 다음에 프로파게이션 방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컴포넌트에서 어떤 로그가 발생했는지를 좀 이런 식으로 선발적으로 수집할 수밖에 없었어요. 에이전트가 시작할 때 한번 로그를 찍어주고 에이전트 끝났을 때 한번 찍어주고 그 이후에 뭐 스트리밍 시작할 때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코드베이스에다가 에이전트 관련된 컴포넌트 로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그 스키마를 보시면은 지금 프로세스 넘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떤 프로세스가 이전 나의 페런트 프로세스이고 현재 나는 어떤 역할을 했고 나의 인풋은 무엇이고 나의 아웃풋은 무엇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 프로세스 단위로 쪼개가지고 로그를 심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그 로그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데 보시면 리퀘스트 아이디를 우리가 그 웨어줄로 먹여가지고 하면은 이 프로세스 넘버가 나오고 이 페런트 컴포넌트의 인풋 아웃풋 이 페런트의 차일드, 얘의 차일드, 얘의 차일드 이런 식으로 펼쳐볼 수 있는 에이전트 기반 로그를 저희가 뽑아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로깅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라고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는 요청 단위 레이턴시 분석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에이전트를 지금 도입해가지고 제품에 녹여놓긴 했지만 모든 에이전트 요청이 되게 복잡하게만 돌아가진 않거든요. 단순하게 끝날 수 있는 것들은 단순하게 끝나기도 하고 복잡하게 굴러가는 것들은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답변을 내놓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이쪽 디컴포즈라는 항으로 넣어놓고 노디컴포즈가 간단한 요청들인데 이런 것들 비교해 보면서 저희가 지금 레이턴시가 얼마나 지금 높아지고 낮아지는지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 깊게는 유즈케이스 단위 평가도 가능해졌다예요. 이거는 지금 어떤 검색 엔진을 타가지고 검색 엔진 그 문서에 기반한 답변을 형성해주는 RAG 케이스인데 RAG 케이스에 대해서 계속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이 샘플링 케이스에 대해서 그 스코어를 측정하고 이 스코어에 대해서 마침 점수가 낮게 나왔던 애들, 마침 점수가 좀 높게 나왔던 애들 같은 것들을 계속 눈으로 보면서 이거에 기반해 가지고 이제 뭐 모델 튜닝이라든지 프롬프팅 같은 것들을 수정해 나가는 방식을 거치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퀀티테이티브 이밸리에이션이죠. 뭐 여기 계신 분들 라가스라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들 잘 아실 것 같은데 라가스가 이제 GPT-4 가지고 이밸리에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밸리에이션을 진행하는 이 프레임워크인데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은 스코어가 굉장히 잘 안 나와요. 저 이것도 보시면은 1 아니면 0이야 사실 거의 다가. 결국에는 라가스 같은 거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프롬프트 관련해 가지고도 수정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도 저희가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정량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뭐 뒷단에서 계속 서버 사이드라든지 ML 사이드에서 생기게 되지만
결국에 사용자한테 직접적으로 정성적인 피드백도 받아야지 저희가 그 플라이를 굴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 내부에도 이런 피드백함 같은 것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만족스럽지 않다 했을 때 왜 만족스럽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 피드백 데이터들이 다 이런 식으로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 데이터 기반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플라이휠 굴리는데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해서 간단하게는 프롬프트 개선부터는 그 전문적으로는 이 파인튜닝까지 진행하면서 지금 에이전트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RAG 한번 넘어가 보면요. 라이너는 그 이전부터 추천 시스템을 빌딩하면서 벡터 서치 엔진을 되게 많이 써봤어요. 뭐 언어이부터 해서 파이스, 스캔, 밀버스, 파인콘. 그래서 뭐 스캔을 썼을 때 블로그 포스트도 있고 밀버스를 썼을 때 블로그 포스트도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계속 방황을 하다가 결국 정착한 곳이 일라스틱 서치입니다. 좀 뜬금없죠? 이 갖추고 있는 인베딩 모델의 성능에 따라 다르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A다부터 시작할 거예요. 오픈AI에서 제공하는 인베딩 모델을 A다부터 시작할 텐데, 이런 범용 인베딩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벡터 서치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결국에는 턴 매칭을 같이 엮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서치로 눈을 돌리게 됐고, 이 턴 매칭을 가장 잘 지원하는 검색 엔진이 일라스틱 서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는 이 일라스틱 서치에서 턴 매칭과 벡터 서치를 모두 다 활용을 하는 구조로 그 기술 스택을 설계하게 됐습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턴 매칭은 결국엔 텀 익스트랙션 로직에 의해서 계속 바뀌게 되는 값일 것이고, 벡터는 인베딩 모듈 자체에 대해서 바뀌는 값일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턴 매칭 알고리즘과 벡터 서치 인베딩 모듈에 따라서 이 조합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여러 그 실험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도 설계를 해둬서 그 실험 어떤 걸 변경할 때마다 실험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최종적이진 않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저희가 찾은 베스트 프랙티스는 그 청킹 할 때는 문장 분리 단위로 청킹을 하고 있고요. 그 턴 매칭을 할 때는 퀄리티 닥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유사 문서를 가지고 와서 유사 문서 가지고 뭐 패시지 같은 것들을 생성케 하고 그 패시지에 기반해서 턴 매칭 서치를 때리는 이 퀄리티 닥 로직을 쓰고 있고, 인베딩 모듈은 저희는 지금 AWS3 사용을 해서 구현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모델 매니지먼트고요. 그 오픈AI API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운영한 정도가 진짜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장애 나고 계속 행 걸리고 하는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 GPT-4 터보 신규 모델이 뭐 저번 달에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레이티스 GPT-4 모델이 그 레이지니스라는 케이스를 리듀스하고 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레이지니스라는 단어 아시나요? GPT-4가 만들어내고 있는 레이지니스? 이거 그냥 행 걸리는 거거든요. 행 걸리고 답변 안 하고 그냥 리퀘스트 잡힌 상태에서 죽어버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 GPT-4를 저희가 그냥 써버리면은 서비스가 사용자 요청할 때 그냥 계속 죽어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상황으로. 이런 게 진짜 눈에 띄게 최근에 많이 늘어났고요. 이상적으로는 여러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폴백 로직을 잘 설계해 둬야 된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행이 걸리거나 리트라이 횟수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폴백 로직 활성화돼서 다른 모델로 돌릴 수 있도록 이런 설계도 해둬야 되고요. 뭐 저희가 구현한 되게 나이반 로직인데, 그 보시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애저 클라이언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저 클라이언트가 이제 LLM 리트라이 카운트 돌 동안 계속 제시도를 하게 될 텐데, 그 애저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도 컨텐츠 필터링 로직이 굉장히 빡세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요청이 컨텐츠 필터링 대상이 된다 하면은 그 요청을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오픈AI는 안 걸려 있어요. 그 컨텐츠 필터링이. 그래서 그 필터드 되면은 오픈AI에 돌린다. 혹은 길이가 너무 길면은 GPT-4를 쓴다. 뭐 429나 500이 되면 오픈AI 클라이언트를 돌린다. 이런 식의 리트럴 로직들을 잘 설계해 둬야지 사용자가 이 파운데이션 모델 행 때문에 그 요청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폴백 로직은 그 비용과 성능에 영향을 강하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는 현재 오픈AI랑 애저 오픈AI 그리고 투게더 AI 활용해서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 입니다. 왜 그러면 투게더 AI를 했냐 이런 질문도 하실 것 같은데, 그 모델 프로바이더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그 사이트 아실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일부러. 이 artificial analysis.ai라는 사이트가 요즘에 되게
그 프로바이더들의 벤치마크 같은 사이트인데 보시면은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어느 정도 퀄리티고 어느 정도 스피드이고 그 중에서도 각각의 모델들을 서빙하는 프로바이더들 간의 성능 비교도 되어 있어요. 이거는 믹스트럴 그 MOE 모델 지원하는 애들인데 보시면 호스트가 되는 그록이나 뭐 파이어웍스, 퍼플렉스, 랩턴 이런 애들 다 있고 얘네들의 그 지표들이 뭐 소르스푸시나 레이턴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요거 통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가격 조율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 프로바이더들 찾기 전에는 잘 몰랐던 개념들이 여기 많이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LLM이 같은 동일한 LLM인데 어떤 호스트들은 최초 토큰을 반환받기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하는 것들도 이제 여기서는 레이턴시, 그 타임 투 퍼스트 처크 오브 토큰을 이런 스코어로 나와 있고 그리고 레이턴시 이후에는 1초당 이제 몇 개 토큰이 생성되는지 이 스로풋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스코어에 기반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스펙을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를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이 중에서 저 랩턴이라는 곳이랑 연락을 좀 주고받았는데 이 랩턴 같이 이런 GPU 클러스터를 프로바이딩하는 애들은 요 개념들을 기반해서 당연하게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것 같다입니다. 되게 빨리 하려고 벌써 마무리 섹터인데 그래서 이 에이전트 가지고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라는 것들을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한 두 개 정도로 간단하게 가져왔고요. 첫 번째는 그 엄청 초반부터 이밸류에이션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그 간단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테스트 케이스를 마련했더니 되게 광명을 찾게 됐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간단한 유닛 테스트라도 반드시 어떤 내가 만든 LLM 컴포넌트들을 검증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벤치마크 데이터셋 같은 것들을 구축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정 태스크의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잘 이제 트랜스폼 해가지고 그 근사에서 풀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검색 태스크를 풀어내면은 합법 QA 같은 것들을 잘 만져서 내 태스크 푸는 것처럼 벤치마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테스트셋 구축해두면은 블라인드 프롬프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는 그 완디비에서 제시하는 그 프롬프트 기반한 테스트 모듈인데 가장 좌측이 프롬프트 그 템플릿 파일이에요. 그래서 프롬프트 바꿀 때마다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모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당연하게 뭔가 인지되고 실행할 수 있게 되려면은 테스트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디비는 굉장히 좀 나이브한 레벨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LLM 네이티브한 이밸류에이션 도구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뭐 이거는 벨럼이라는 곳인데 페인포인트 해소해주는 LLM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거 살펴보는 시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플로우 베이스 디벨롭먼트인데 요거는 그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에이전트를 처음 만드는 단계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해봤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최근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던 프롬프트 플로우라든지 랭체인에서 만들고 있는 랭플로우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벨럼 같은 이 그 플로우 기반 에이전트 개발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다들 뭐 이렇게 다 그래프처럼 내가 이때는 이런 걸 실행시켰으면 좋겠고 이 아웃풋이 넘어가서 이런 프롬프트를 탔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그래프 형식으로 타는 거거든요. 다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에이전트 플로우 자체를 관리해서 엔드포인트를 내려주는 솔루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못 쓰면은 통합 의존성이 아예 그냥 외부 프로바이더한테 걸려버려서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제대로 된 플랫폼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 에이전트의 구현뿐만 아니라 이 에이전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쌓이게 되는 데이터 관리 그리고 파인튜닝까지 그냥 아예 하나의 솔루션으로 다 진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그런 거 노리고 하는 애들이에요. 플랫폼 플레이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사실 그 에이전트 만드는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맞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만든 도구의 경우도 온라인 테스트는 가능해요. 저희 제품 나가고 나서 그 사용자가 만들어주는 로그 데이터와 그 이전 로그 데이터 비교해봐서 온라인 이제 평가는 가능한데 오프라인 평가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 지금 플로어의 경우는. 근데 이런 도구들은
오프라인 테스트도 그냥 한 번에 클릭으로 쭉쭉 돌려버리면 돼가지고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면은 나는 아마 이런 선택을 쓸 것 같다. 그래서 플로어 베이스드 디벨롭먼트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가져와봤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그 에이전트 관련해가지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여기 제 메일이니까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이 네 바로 쉬는 시간을 한 저희 10분만 쉬는 시간 갖고